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제가 보유하고 있는 켈텍 SU16CA라는 소총에 대해서 소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소총을 소개하기에 앞서서 켈텍이라는 회사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해드릴게요. 켈텍이라는 회사는 미국 총기 회사 중에 호불호가 굉장히 크게 갈리는 회사 중에 하나예요. 이제 이 켈텍이라는 회사를 싫어하는 사람들한테는 어떻게 알려져 있냐면 플라스틱 재질의 총을 싸구려 총을 만드는 회사로 잘 알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 회사의 특징은 총을 만들 때 플라스틱 재질을 많이 써요. 그래서 폴리머 재질의 플라스틱 재질을 많이 쓰는 게 이 회사에서 만드는 권총과 소총의 특징이에요. 그렇게 알려져 있고, 또 이 켈텍이라는 회사를 좋아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매니아층에는, 저도 매니아 중에 하나인데, 이 회사는 총기에 대한 기본 컨셉, 기본기가 굉장히 잘 잡혀 있어요. 그리고 굉장히 이 총기에 대해서 좋은 아이디어들을 굉장히 많이 넣어요. 참신한 아이디어를 굉장히 많이 넣어요. 저도 컴퓨터를 좀 하는 사람인데, 컴퓨터 이제를 할 때 이제 웹사이트라든가 앱이라든가 이런 걸 개발할 때 유저 프렌들리라는 말을 많이 쓰죠. 그러니까 그 프로그램을 쓰는 사람들이 좀 프렌들리하게 그 프로그램을 구현할 수 있게 만들어야지 이제 잘 팔리고 인기가 좋은데, 제가 이 회사를 생각하면 딱 한 가지 컨셉이라고 하면은 유저 프렌들리예요. 그러니까 총을 쏘는 사람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그리고 총을 쏘는 사람들이 무엇을 불편해 하는지를 정확히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굉장히 풀어주려고, 해소하려고 굉장히 노력하는 회사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 켈텍이라는 회사의 매니아층인데, 그 회사의 대표 총기 중에 하나인 켈텍 SU16이라는 총을 오늘 소개해 드릴 거예요. 거기서 CA인데, 이 켈텍 SU16는 SU16 시리즈는 A형, B형, A 시리즈, B 시리즈, C 시리즈, D 시리즈 이렇게 크게 네 가지로 나눠요. 지금 보시는 소총은 C 시리즈인데 그 중에 캘리포니아 버전이에요. 그래서 제가 사는 곳이 캘리포니아인데 캘리포니아 버전이기 때문에 SU16CA라고 명칭이 붙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캘리포니아 버전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먼저 차후에 간단히 캘리포니아 버전이 어떤 건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16CA 이 총에 대해서 먼저 가장 큰 특징을 먼저 알려드릴게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켈텍이라는 회사는 총을 만들 때 플라스틱, 폴리머 계열을 많이 쓴다고 했죠. 이 총도 마찬가지예요. 보시면은 이 총열이라고 하나요? 이걸 배럴이라고 하는데, 총열이랑 안에 노리쇠 뭉치, 이쪽 이렇게 되는 노리쇠 뭉치를 제외하고는 전체가 다 플라스틱이에요. 지금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이제 자세히 보여드릴게요. 이 총열이랑 안에 노리쇠 뭉치를 제외하고는 이 바디부터 이 개머리판, 그리고 여기를 이제 핸드가드라고 하거든요. 핸드가드, 그리고 바디, 이쪽으로 바디, 그리고 이걸 이제 개머리판이라고 하는데, 이 전체가 다 플라스틱이에요. 자, 보시면은, 자, 지금 이 부분은 이제 메탈이겠죠. 그 다음 이 부분은 플라스틱이죠. 핸드가드는 플라스틱이고, 이 부분은 어퍼 리시버라고 해요. 그리고 이쪽을 로어 리시버라고 하는데, 이 양쪽 다 이 아래 위가 다 플라스틱이에요. 그리고 개머리판을 보시면은 이 개머리판도 플라스틱이에요. 지금 보시면은 아시겠지만은 나사가 많이 있죠. 어떻게 보면 장난감 소총 같이 보여요. 어떻게 보면은 나사가 많이 있기 때문에, 자 보시면은 장난감 소총 같이 보여요. 그래서 미국 분들이 이제 총을 많이, 클래식한 총들을 좋아하시는 분들한테는 이 소총은 장난감 같이 취급을 해요. 플라스틱이 굉장히 많이 써 있고, 그러니까 내구성이 떨어진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렇게 되는데, 일단은 총을 많이 쏘다 보면은 총이 무거운 총 같은 경우는 굉장히 부담이 많이 돼요. 그래서 이 총은 플라스틱을 써서 총을 굉장히 가볍게 했어요. 자, 먼저 이제 특징부터, 첫째 특징이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총은 전체 총의 한 70%, 80%가 다 플라스틱이다. 쇠로 된 부분은, 금속으로 된 부분은 이 총열과 노리쇠 뭉치만 돼 있다. 그래서 이 총이 보통 4.5파운드 정도 돼요.
보통 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M16 그리고 뭐 미군이 쓰는 M4 이런 거를 보통 AR 계열이라고 하는데 AR-15 계열이라고 하는데 지금 보시는 이 소총이 AR-15이에요. 전형적인 AR-15이에요. 전체가 다 여기는 뭐 알루미늄 핸드가드로 돼 있고 전체가 다 이제 메탈로 돼 있고 개머리판만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는데 이런 전형적인 AR 계열, AR-15 계열의 총들이 6파운드에서 7파운드, 6파운드에서 뭐 8파운드 정도를 해요. 반면에 이 총은 플라스틱을 많이 쓰다 보니까는 4.5파운드예요. 그러니까는 어떻게 보면은 그 에어소프트 비비탄 건 있죠. 비비탄 장난감 총도 그 정도 무게가 되거든요. 그러니까는 굉장히 총기가 가벼운 거예요. 플라스틱 재질을 썼기 때문에. 그래서 플라스틱 재질을 많이 쓰는 게 이 총의 첫 번째 특징이고요. 두 번째는 제가 이 소총을 구매한 이유 중에 하나는 이 소총은 폴더블 소총이에요. 제가 폴더블 소총이나 테이크다운 모델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그 이유는 캐리하기가 쉬워요. 그러니까 운반하기가 쉬워요. 이 소총의 두 번째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 폴더블 소총이에요. 자, 지금 보시면은 이쪽에 이렇게 핀이 있어요. 이 핀이 원래 이런 핀이 아니라 이제 제가 따로 구매를 해서 이렇게 이 손잡이까지 만든 건데 원래는 그냥 철심 같은 거 하나로 되어 있는 핀이 있어요. 그래서 이 핀을 빼게 되면은 총이 접혀요. 자, 한번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여기 핀을 뺐죠? 구멍이 보이실 거예요. 그러면은 어이구, 자, 총이 접히죠. 이래서 가방에 백팩에 넣으면은 이 총이 다 들어가요. 그래서 이게 이제 폴더블 소총이죠. 물론 이렇게 그러니까 이렇게 접으면은 총기가 총을 발사할 수는 없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총의 메커니즘이 요 방아쇠 부분이 이 개머리판 쪽에 붙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총을 접으면 총기는 발사할 수 없어요. 하지만 작은 가방에 넣을 수 있다라는 이제 운반하는데 편리성이 있어요. 그래서 이 총의 특징은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다. 그리고 폴더블 소총이다. 두 번째, 지금 뭐 세 번째 보시면은 또 재미난 건 뭐냐면 제가 이제 핀을 꼽아볼게요. 또 재밌는 건 지금 뭐가 빠졌는데 여기 보시면은 이게 지금 여기를 스탁이라고 하거든요. 개머리판이라고 하죠. 이 부분을 개머리판이라고 하는데 여기에 탄창이 들어가요. 그러니까는 이 총만 캐리를 하면 탄창 2개가 들어가거든요. 이게 10발짜리 탄창이 2개가 들어가는데 이 탄창을 이 개머리판에 이렇게 휴대를 하게 돼요. 개머리판에 휴대를 하는데 이렇게 이제 써서 지금 총알이 들어있죠, 실제. 이 총알은 이제 223 레밍턴입니다. 그러니까는 223 레밍턴이라는 총알인데 쉽게 생각하면은 어쩌면은 이 한국에서 K2 소총이랑 같은 구경이에요. 5.56mm죠. 5.56mm인데 미국에서는 이 5.56mm를 두 가지로 나눠요. 5.56mm 나토탄이라고 하죠. 네이토탄이라고 하는데 5.56mm 이제 군용 총알이고요. 이거는 223 레밍턴이라고 해갖고 민간용 총알이에요. 이거는 제가 나중에 5.56mm가 뭔지 223가 뭔지 그 차이점을 제가 소개해 드릴게요. 지금 보시면 탄창이 2개가 들어가요. 그러면은 쉽게 말해서 보통은 이제 총 탄창이 10발짜리라고 해도 보통 미국 총을 쏘는 사람은 10발을 다 넣지가 않아요. 그럼 이 스프링 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보통, 그리고 잼이 걸릴 수 있는 확률이 있기 때문에 오래 보관하려고 하면 보통 원래 보관할 수 있는 총알 중에 이 안에 장전할 수 있는 총알 중에 한 80%를 넣어놔요. 그래서 저도 한 8발씩 넣어놨어요. 그래서 지금 탄창 2개를 갖고 있는데 지금 한 16발, 원래는 한 20발이 들어가는 거죠. 10발.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참신한 아이디어예요. 이 총을 이렇게 갖고 다니면서 탄창을 이 개머리판에 넣는다는 아이디어는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굉장히 좋은 셀링 포인트고요. 또 한 가지, 또 재미난 점은 이 핸드가드가 분리가 돼요. 그래서 삼각대가 돼요. 한국에서는 삼각대라고 하는데 미국에서 뭐 트라이팟이라고는 안 하고요. 이걸 바이팟이라고 하는데 삼각대가 돼요. 삼각대가 돼서 이렇게 사격을 할 때 조준 사격, 그러니까는 스나이핑을 한다고 할까요? 그러니까 조준 사격을 할 때는 이렇게 이 부분을 삼각대로 이용해서 이렇게 사격을 할 수가 있게 돼 있어요. 지금 보시면은 굉장히
잔재 이렇게 끼면 껴지기 좀 하죠. 잔재주가 많이 적용돼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켈텍이라는 회사는 이 총을 쏘는 사람들의 편리성들을 굉장히 유념해서 총기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이 삼각대가 돼갖고 이렇게 이제 열리죠. 이렇게 열리게 되는데 보이시는지 모르겠네요. 이렇게 열리게 되는데 여기 아래 스프링이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다시 이렇게 누르면 이렇게 핸드가드가 되고요. 이제 정밀한 사격을 누워서 한다거나 앉아서 사격할 때는 삼각대를 열어서 사격해도 되고, 탄창은 개머리판에 2개가 들어가는데 탄창 하나당 10발짜리 20발을 보관할 수 있고, 총 하나만 되면 총알까지 다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총의 또 큰 셀링 포인트 중에 하나가 뭐냐면 2-3 5.56mm와 2-3를 다 쓴다는 거예요. 미국에서 이제 소총 사격을 하게 되면은 뭐 22LR, WMR 뭐 이렇게 총알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2-3 5.56mm 소총알이 가장 보편적이기 때문에, AR이 유명하기 때문에 보편적이기 때문에 이 총알이 가장 싸요. 그래서 이 총은 2-3를 쓸 수 있고, 지금 여기에 전용 탄창 2개를 하는데, 이 탄창 외에 AR-15이 쓰는 모든 탄창들을 다 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는 알루미늄 재질이나 메탈 재질의 탄창도 쓸 수 있고요. 지금 이거 보시면은 이거는 피맥 10발짜리예요. 10발짜리 탄창도 이렇게 장전을 해서 쓸 수 있어요. 들어가죠. 여기 지금 탄창을 매거진 릴리스하는 버튼, 탄창을 빼는 버튼이 이쪽에 이 안에 있고요. 자, 이걸 누르면 탄창이 빠지죠. 그리고 이것도 피맥 30발짜리예요. 30발짜리 탄창인데 이것도 이렇게 들어가고 지금 보시면은 들어가고 빠져요. 지금 보시다시피 피맥이든 어떤 탄창이든 AR에 들어가는 5.56mm 를 쓰는 탄창들은, AR 계열의 모든 탄창들은 여기에 다 호환이 돼요. 이게 또 하나의 큰 셀링 포인트예요. 그래서 그렇게 되고, 총알도 가장 많이 사용되는 2-3나 5.56mm 배럴을 쓰고 있다는 거. 나중에 5.56mm가 뭔지, 그리고 2-3가 뭔지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먼저 간단히 설명드리면, 이 5.56mm를 쓰면, 그러니까 총알의 사이즈는 똑같아요. 5.56mm나, 그러니까 5.56mm를 네이토탄이라고 하는데, 이제 군용 소총에 쓰이는 탄이죠. 그리고 2-3 레밍턴이라고 해요. 네, 총알의 사이즈는 똑같아요. 당연히 그러니까 배럴도 똑같겠죠. 그런데 나중에 아주 자세하게 제가 설명을 하겠는데, 쉽게 생각하면 5.56mm 배럴에는 5.56mm 탄도 쓸 수 있고 2-3도 쓸 수 있어요. 하지만 2-3만 쓰는 배럴에는 5.56mm 탄을 쏘게 되면 총이 터져요. 간단한 이유는 뭐냐면, 5.56mm는 군용탄이기 때문에 위력이 세요. 압력이, 총알이 발사될 때 압력이 세요. 그래서 이 챔버, 약실이 5.56mm를 쓰는 약실이라든가 이 배럴은 좀 튼튼하게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5.56mm도 쓸 수 있고 2-3 레밍턴 탄도 쓸 수 있어요. 하지만 2-3 레밍턴 탄만 쓸 수 있게 만든 소총은 5.56mm 탄을 쏘게 되면 약실이 터지게 돼 있어요. 약실이랑 배럴이 터져요. 그래서 미국에서 총알을 살 때 가장 유심히 봐야 되는 게, 내가 사용하는 소총의 약실, 배럴이, 그리고 이 약실이죠. 챔버랑 약실이 5.56mm냐 2-3냐 이거를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나는 2-3 소총을 샀는데 거기다가 총알 사이즈가 똑같고 호환이 된다고 5.56mm 트면 총이 터져서 위험해요. 그러니까는 가장 좋은 점은 가장 이제 안전한 거는 5.56mm 배럴의 소총을 사면 2가지 탄환을 다 쓸 수 있다는 거죠. 어차피 얘기가 나온 김에 좀 제가 총알 얘기가 나왔는데 빨리 설명을 해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5.56mm나 2-3나 눈으로는, 육안으로는 확인을 할 수가 없어요. 확인을 할 수가 없는데 그 총에 써 있는 걸 꼭 봐야 되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탄환이 발사될 때 압력차가 나요. 근데 왜 5.56mm가 있는데 2-3라는 걸 만들었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2-3는 민간용이에요. 그리고 그 2-3를 만든 2-3 레밍턴이라는 탄을 만든 이유는 뭐냐면, 일반적으로 2-3가 5.56mm보다 정밀 사격이 가능해요. 그리고 그렇게 가능하고, 반면에 5.56mm는
챔버가 약간 넓기 때문에 어떻게 돼 있냐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자동 소총, 자동으로 사격을 하는 데는 5.56mm를 쓰게 돼 있어요. 근데 반자동을 하거나 정밀 사격을 하는 데 223를 써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미국에서 얘기를 할 때 223는 민간용이라고 하고 사냥용 사냥을 할 때 쓰는 탄환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과학적으로는 총기의 총알에 압력차가 있기 때문에 5.56mm가 좋다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 5.56mm는 자동으로 총알이 이제 계속 약실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요. 그리고 살상력을 높이려고 위력을 극대화시킨 게 5.56mm 네토탄이고요. 223는 뭐냐면 정밀 사격, 사냥이라든가 스포츠 타겟팅을 위해서, 스포츠 슈팅을 위해서, 정밀한 사격을 위해서 만든 게 223 탄이에요. 그러면은 223 탄도 쓰면서, 그러니까 5.56mm도 쓰면서 정밀 사격을 할 수 있는 게 뭐냐? 그래서 미국에서 또 만든 게 뭐냐면, 탄환은 두 가지로 분류되지만 배럴은 크게 세 가지로 분류돼요. 223용이냐 5.56mm용이냐, 아니면 와일드라고 해서 WLY DE 이렇게 와일드라는 이 배럴이랑 그런 형식이 있어요. 그거는 223를 하면서 정밀 사격도 가능하면서 5.56mm 탄도 쓸 수 있게 만든 총이에요. 그래서 주로 이 와일드로 돼 있는 이 배럴로 된 소총들은 좀 비싸요. 한 100불 정도 더 비싸요. 요 지금 말씀드린 부분은 제가 나중에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일단 아까 이 소총의 장점들을 셀링 포인트들을 말씀을 드렸어요. 플라스틱으로 돼 있어서 총기가 가볍다. 그리고 두 번째, 여기 이 개머리판에 탄창을 가지고 다닐 수 있다. 세 번째, 그리고 이 핸드가드가 삼각대로 변신을 한다. 이렇게 삼각대로 변신을 해서 정밀 사격을 할 수가 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린 게 있죠. 또 한 가지 말씀드린 건 총이 폴더블이다. 그래서 운반을 쉽게 했다. 말씀을 드렸고요. 총을 접은 상태에서는 여기에 방아쇠가 있기 때문에 발사할 수 없어요. 사격을 하려면 꼭 총을 조립을 이렇게 완벽하게 펴갖고 해야 되고요. 보시게 되면 간단히 총기 구조, 또 한 가지 이제 메카니컬하게 좀 기계적으로 이제 이 총의 특징을 말한다면, 이 소총은 가스 피스톤 방식이에요. 가스 피스톤 방식인데, 아까 보시면은 좀 아시겠는데 제가 이걸 한번 열어볼게요. 어디서 많이 보신 디자인일 거예요. 이 부분의 구조가 그 K2 소총이랑 닮았죠? 지금 K2 소총이랑 닮았는데, 지금 이 아랫부분이 배럴이에요. 총열이에요. 총알이 나가는 부분이죠. 그리고 이에 이 가스 피스톤이 있어요. 가스 피스톤이 이렇게 있고요. 가스 피스톤이 있기 때문에 이 개머리판에 스프링이 없어요. 스프링이 필요 없고요. 지금 많이 보시면은 여기를 보신 분들은 이제 예전에 저도 K2를 군대 있을 때 K2, K1 그리고 M16을 쏴봤는데 K2랑 구조가 굉장히 비슷해요. 그래서 기술적으로 기계적인 이 총의 특징은 뭐냐면, AK의 피스톤 방식의 특징과 그리고 AR의 하이브리드 방식이라고 해요. 그래서 그게 어떤 이유에서 그러냐면, 제가 이제 좀 이따 총을 분해해서 보여드리겠는데, 일단 가스 피스톤 방식을 써서 AKA 형식을 취했고요. 총을 분해해서 보여드리면은 BCG, 볼트 캐리어 그룹이라고 하는데 이제 노리쇠 뭉치라고 하죠. 노리쇠 뭉치가 전형적인 AK 소총의 노리쇠 뭉치와 유사해요. 반면에 볼트는, 총알을 빼는 그 볼트 부분은 AR-15이랑 똑같이 생겨 있어요. 그리고 그러니까는 안에 이제 장전하는 구조는 AK를 닮았으면서도 노리쇠 뭉치를 고정한다던가 탄창을 릴리스하는 부분은 AR 계열이랑 똑같이 돼 있어요. 제가 한번 자 보시면은, 이쪽을 보시면 이제 자세히 제가 보여드릴게요. 지금 디자인적으로 굉장히 잘 돼 있는 건 뭐냐면, 이쪽에서 다 모든 게 이루어져요. 자, 탄창을 릴리스하는 버튼이 이쪽에 있고요. 그리고 세이프 버튼이 여기에 있어요. 지금 이제 제가 보여드리면,
미국에서 이렇게 빨간색으로 보이시나요? 얘가 빨간색으로 표시가 되는데 이렇게 돼 있으면은 세이프가 열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총기가 발사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안전장치를 some safe라고 하죠. 여기를 딱 하면은 총이 발사가 안 돼요. 제가 이제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여기를 보시면은 지금 이 부분이 차징 헤드인데 AK랑 똑같이 돼 있죠. 이쪽에 있죠. 보통 AR은 위에서 이렇게 빼게 돼 있잖아요. 근데 이거는 이쪽에 돼 있어요. 그래서 장전을 하게 되면 자 보시면은 이렇게 되는데 장전을 했어요. 지금 장전을 했는데 지금 제가 여기 아까 안전장치를 했기 때문에 여기 안전장치가 나와 있기 때문에 총기가 발사가 안 될 거예요. 보시면은 발사가 안 되죠. 근데 제가 이제 총기 사격을 하기 전에 이렇게 되는데 사격을 하기 전에 안전장치를 풀으면 발사가 되죠. 다시 보여드릴게요. 자, 지금은 안전장치가 안 돼 있어요. 제가 안전장치를 이쪽에서 이제 여기서 안전장치를 누르고 여기서 당기면은 총이 발사가 안 돼요. 근데 이제 안전장치를 이 반대편 여기서 사격하기 전에 누르고 이제 some safe죠. 안전장치를 이제 풀고 사격을 하면 그러면 발사가 돼요. 자, 요런 부분들이 AR이랑 굉장히 유사하고요. 유사한 방식을 취하고 있고요. 그래서 하이브리드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 장전 손잡이는 AK 방식을 취하는데 또 노리쇠 뭉치를 홀드하는 부분도 AR 계열이랑 비슷해요. 여기는 노리쇠를 홀드하는 부분이 이쪽 아래에 있어요. 여기를 누르면 노리쇠 뭉치가 이제 멈춰요.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러니까는 여기를 누르는 상태에서 홀드가 되죠. 홀드가 됐잖아요. 여기를 누른 상태에서 이거 하니까 홀드가 돼요. 이거 풀면은 이렇게 하면 다시 풀리는데 다시 해볼게요. 자, 장전돼 있고 발사되고 노리쇠를 후퇴 잠금이라고 하나요? 자, 그러면 제가 한번 해볼까요? 이 아래를 누른 상태에서 자, 장전이 됐. 이게 노리쇠가 멈췄죠? 그리고 다시 이거를 풀리면 탄창을 끼고 풀려면 이걸 뒤로 약간 당기면 딱 돼요. 발사하면 당연히 발사가 되겠죠. 자, 이렇게 돼서 기술적으로는 기계적인 성질은 AK와 AR-15의 하이브리드 방식을 취하고 있고 장점들만 다 모은 거예요. 모아놨고 방식은 가스 피스톤 방식이라는 거죠. 자, 제가 이제 제 공격용 소총을 하나 보여드리겠는데 이게 전형적인 아주 티피컬한 AR-15 계열이에요. AR-15인데 미국에서 이런 AR-15 총의 기계적 방식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누면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가스 피스톤 방식 그리고 가스 임피지먼트, 그러니까는 한국말로 하면은 가스 직동식이라고 하는 것 같아요. 제가 인터넷 찾아보니까 가스 직동식이라고 하는데 대부분의 모든 AR 계열들은 아마 한 70%는 가스 직동식이에요. 가스 임피지먼트라고 하는데 가스를 여기서 총이 발사되면서 이쪽에서 가스를 그대로 빼갖고 뒤로 밀어갖고 노리쇠를 후퇴시키는 거예요. 노리쇠를 후퇴시켜서 계속 장전이 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가스 임피지먼트, 가스 직동식이라고 하는데 대부분의 군용 소총들이 예전에는 가스 직동식을 썼어요. 가스 직동식을 쓰는 이유는 아주 심플해요. 일단 반동이 가스 피스톤 방식보다 작아요. 그리고 가스 피스톤 방식의 소총은 피스톤이 금속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무거워요. 그러니까 이 AR-15의 70%, 80%는 가스 직동식을 쓰고 있고 그 쓰는 이유는 뭐냐면 반동이 가스 피스톤보다는 약하고 그리고 총기가 가볍다는 거죠. 그런데 요즘 이제 미국이 제식 소총으로 HK416인가요? 뭐 그거를 뽑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는 전형적인 가스 피스톤 방식이에요. 가스 직동식과 가스 피스톤 방식에서 이제 장단점을 얘기를 하면 지금 제 거는 가스 임피지먼트, 그러니까 가스 직동식 방식의 소총이에요. 근데 이런 총에 아까 제가 잠깐 설명드렸듯이 반동이 약한 대신에 그리고 총이 가벼운 대신에 문제점이 뭐냐면 가스를 직접 밀어갖고 이렇게 노리쇠를 뒤로 후진을 시키기 때문에 사격을 하게 되면 이 안에 그 화약이 많이 묻어 있어요. 왜냐면 가스에 화약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뒤로 밀기 때문에 이쪽에 총을 사격하게 되면은 총을 꼭 그 총기 손질을 해야 돼요. 총기를 클린업 해야 돼요. 그런데 가스 피스톤 방식은 뭐냐면 가스로 이 노리쇠를
미는 게 아니라 가스가 피스톤을 밀어갖고 장전을 이렇게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특징이 있냐면 가스 직동식 같은 경우는 사격 후에 꼭 총기 소재를 해야 되고 총기를 메인터넌스 하는데 많은 시간과 노력이 들어가요. 반면에 가스 피스톤 방식은 가스로 총을 장전시키는 게 아니기 때문에 사격을 아무리 많이 해도 그 내부가 이쪽 안에 화약이 많이 묻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총이 깨끗해요. 그러니까는 수백 발을 쏴도 총기 손질을 안 해도 여전히 이 내부가 굉장히 깨끗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스 피스톤 방식의 가장 큰 장점이에요. 총기 관리가 쉽다라는 거. 그리고 HK416이나 M4나 여러분들 유튜브 동영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가스 직동식 같은 경우는 물속에 들어갔다 바로 나와서 총기를 사격을 하게 되면은 이 총열이 나가는 경우가 있어요. 반면에 가스 피스톤 방식은 물속에 들어갔다 바로 나와서 사격을 해도 문제가 안 돼요. 그 이유는 피스톤으로 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가스가 안에 차서 가스로 밀었는데 거기에 물이 들어가 있다든가 이물질이 들어가 있으면 총열이 파괴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가스 피스톤도 뭐 여러 가지 장점들이 그렇게 있는 거예요. 물론 가스 피스톤 방식은 총이 무겁고 반동이 세다는 게 단점이에요. 그런데 이 총이 제가 굉장히 잘 만든 총이라고 얘기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가스 피스톤 방식을 썼으니까 당연히 총이 무거워야 되죠. 그런데 그 부분을 플라스틱으로 다 만들었기 때문에 총이 일반 총보다 굉장히 가볍다는 거. 가스 피스톤 방식임에도 불구하고. 두 번째, 가스 피스톤의 단점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반동이 심해요. 그런데 이 총은 반동이 가스 직동식보다도 작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스무드하고요. 반동이 굉장히 약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제 생각은 지금 이 부분이 가스 피스톤인데 여기를 분해해서 제가 이제 보여드릴 건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전체가 굉장히 큰 스프링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스프링이 크다 보니까는 반동을 스프링에서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반동이 그렇게 심하지가 않아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이 공격용 소총의 가스 피스톤이 이렇게 보면은 스프링이 딱 요 정도 사이즈밖에 안 돼요. 이 스프링의 사이즈보다도 작을 뿐더러 길이 자체도 요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는 스프링이 반동을 잡아주는 부분이 약하다 보니까 반동이 뒤로 많이 오겠죠. 반동이 당연히 심하겠죠. 그러니까는 지금 가스 피스톤이 갖고 있는 단점들을 플라스틱 재질과 여기에 내부 구조적으로 스프링을 크게 만들므로써 그런 약점들을 다 보완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 소총이 굉장히 잘 만든 소총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민간용 소총으로서는. 근데 제가 지금까지 한 이 소총으로 3,500발 정도를 사격을 했거든요. 아직 1년이 안 됐는데, 구매한 지 1년이 안 됐는데 한 3,500발 정도를 사격을 했고, 저는 보통 슈팅 레인지를 가게 되면 300발에서 350발 정도를 사격을 하고 와요. 근데 지금 이런 방식의 소총들 렌치 스타일 라이플이라고 하는데 이런 식의 소총들이 이제 그 정밀한 사격이 좀 안 좋다고 유튜브에 많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제가 이 소총을 실제로 사격해 본 결과 제가 갖고 있는 AR이랑 별반 차이점이 없어요. 그러니까 100야드에서 사격을 하면 속사를 하게 되면은 거의 100야드에서 6인치, 7인치 타겟에 9발이 다 들어가요. AR도 한 9발 제가 넣거든요. 그러니까는 100야드면은 거의 100m라고 본다고 얘기했을 때 100m 사격 시에는 AR이랑 이 소총이나 별 정밀도가 별로 없어. 차이점이 못 느껴요. 거의 300m까지는 제가 똑같이 느껴요. 그러니까는 정밀한 사격도 굉장히 가능하다는 거예요. 보통 유튜브에 보면 지금 이 켈텍 SU60는 300야드 이후부터는 정밀도가 떨어진다고 하는데 300야드 이상을 쏴보기는 했는데 제가 확인할 길이 안 돼요. 육안으로 제가 타겟을 맞췄는지 그리고 소리로 그걸 확인할 길이 안 돼서 300m는 제가 사격을 안 해봤는데 300야드까지는 AR이랑 별반 차이가 없어요. 그리고 100야드에서는 거의 거의 다 들어가요. 그러니까 조금 신경 써서 사격하면
10발 쏘면 10발 다 들어가고요. 속사로 쏘면 10발 중에 9발이 다 들어가요. 물론 AR도 지금 제가 좀 전에 보여드렸던 공격용 소총인 AR도 똑같아요. 비율이 명중률이 똑같기 때문에 저는 별반 차이가 없어요. 단 문제점이 뭐냐면 이 총이 바디가 그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는 300발 제가 500발까지도 쏜 적이 있거든요. 500발 550발을 최대로 쏴보고 500발을 쏴보고 400발을 쏴봤는데 한 300발 정도를 사격을 하게 되면 어딘지 모르겠는데 제가 볼 때는 이쪽 부분 같은데 사격을 하고 이제 총기를 소재하려고 하면 총기를 이제 딱 걸려고 하면은 플라스틱 가루들이 막 나와요. 그러니까는 300발 정도면은 이 완전히 전체가 메탈로 된 소총도 굉장히 뜨겁거든요. 이 300발 이 소총으로 저는 이제 1시간 동안 300발 정도를 다 쏘거든요. 1시간 반에 동안 300발을 다 쏘는데 여기가 굉장히 뜨거워요. 그래서 제가 여기에 이렇게 피스톨 그립을 넣은 거예요. 이렇게 손으로 못 잡아요. 그러니까는 모든 소총이 그래요. 일반적인 대부분의 소총이 300발 정도를 사격을 하면 여기를 손으로 잡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미군들이 아프간이나 이런 데서도 장갑을 꼭 끼는 이유가 있어요. 총을 많이 쏘게 되면 얘가 금방 뜨거워지고 또 총을 연발로 쏘게 되면 얘가 더 빨리 뜨거워져요. 그렇기 때문에 맨손으로 이 총 바디를 잡는다는 건 말이 안 돼요. 그래서 다 더움에도 불구하고 다 군인들은 장갑을 끼는 이유가 있어요. 혹은 아니면 여기 이렇게 피스톨 그립을 만들어서 여기를 안 잡는 거죠. 저는 물론 여기 피스톨 그립 하는 데는 꼭 잡는 이유뿐만 아니라 삼각대 역할도 이렇게 해요. 이렇게 누르면 삼각대가 나오는데 그래서 이렇게 제가 만들어 놨는데 일단은 명중률에서도 AR에 하나도 뒤지지 않는데 내구성에서는 총을 300발 이상 사격을 하게 되면 내구성에서는 분명히 문제점을 보이는 것 같아요. 뭐 안에서 어디가 부서지는지 모르겠지만 플라스틱 가루가 조금씩 나오는 거 보니까 분명히 문제가 일으키는 거죠. 근데 일반적으로 민간용 소총이나 홈 디펜스를 생각한다면 이 소총이 AR보다는 훨씬 뛰어나요. 일단 가볍고요. 휴대하기도 편하고 총이 접히기 때문에 휴대하기도 편하고 가격도 지금 제가 보여드린 AR의 반값밖에 안 해요. 보통 AR-15 같은 거 그런 소총들은 쓸만한 소총을 산다면 한 1000불 정도를 지불을 해야 되는데 이 총은 600불밖에 안 해요. 총도 굉장히 저렴한 거죠. 근데 성능은 거의 AR과 똑같이 나오는 거죠. 그리고 참신한 아이디어라든가 재미난 기능들이 굉장히 많아서 좋은 거죠. 그래서 오늘 제가 이제 AR 대신 이제 이 켈텍 SU16 CA 버전의 소개를 잠깐 구조라든가 이런 부분을 설명을 해드렸는데 제가 한번 지금 분해해서 한번 이 내부 구조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요 윗부분은 이렇게 피카티니 레일이 있어서 원래는 제가 여기다가 16배열 스콥을 달았었는데 제가 지금 영상을 찍느냐고 스콥을 빼놨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스콥이 이렇게 길게 달려있으면 이 총을 분해할 수가 없어서 미리 빼놨어요. 빼놨고 여기에는 스콥을 이렇게 달 수 있게 돼 있고요. 뭐 보시면은 이렇게 가까이 보시면은 플라스틱 총이다 보니까 비비탄 총처럼 이렇게 나사들이 많이 돼 있고요. 자 이제 제가 총을 한번 분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총을 분해하려면 이렇게 핀을 뽑으면 되고요. 그리고 이쪽에서 이제 삼각대를 열어야 돼요. 연 상태에서 총을 한번 분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를 제가 이렇게 화면을 보여드려야 될 거는 이렇게 된 상태에서 여기에 이제 보시게 되면 여기에 힌지가 여기에 있어요. 요거를 이렇게 빼갖고 이렇게 돌린 다음에 이렇게 하게 되면 나와요. 지금 보이시나요? 여기 힌지를 하게 되면 이렇게 피스톤이 나오고 이제 제가 사격을 하고 총을 닦지 않아갖고 총이 좀 지저분해서 좀 닦겠습니다. 네. 자 지금
이게 총기가 분해가 다 된 거예요. 분해가 다 된 건데 지금 보시면은 이게 노리쇠 뭉치예요. BCG라고 하는데 볼트 캐리어 그룹이라고 하는데 이 부분에 이 내부에 스프링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총이 발사가 되면 가스가 이 스프링을 미는 거예요. 밀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지금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이 볼트 캐리어 그룹이 이제 BCG라고 하는 노리쇠 뭉치가 지금 이 모양이 전형적인 AK 소총의 노리쇠 뭉치가 이렇게 생겨 있어요. 지금 여러분들 군대 생활 하시면은 K2 소총이 어떻게 되는지 K2 소총보다도 제가 이제 전형적인 AR 소총의 노리쇠 뭉치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제가 치우고 이거를 제가 한번 분해를 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게 많이 보셨을 거예요. 지금 K2 소총의 볼트 캐리어 그룹, 그러니까 BCG도 노리쇠 뭉치도 이렇게 생겼죠. 그런데 피스톤이 여기에 이렇게 끼게 돼 있을 거예요. 피스톤을 이렇게 껴갖고 이쪽에 이제 피스톤이 이렇게 껴갖고 이렇게 되는데 지금 이게 전형적인 AR-15 가스 직동식의 노리쇠 뭉치 모양이 이렇게 돼 있어요. 아마 M16도 이거랑 똑같이 생겼어요. M16이나 M4도 노리쇠 뭉치가 이렇게 똑같이 생겼어요. 보시면은 여기에 구멍이 나 있을 거예요. 그게 가스 피스톤인지 아니면은 가스 직동식인지는 가스 피스톤 방식은 여기에 구멍이 안 나 있어요. 여기가 막혀 있어요. 여기에 잘려져 있고 여기가 한 반 정도가 잘려져 있고 여기에 구멍이 없어요. 그리고 그냥 피스톤을 끼게 돼 있어요. 그래서 피스톤이 이걸 피지컬리 미는 거예요. 반면에 지금 이거는 가스 여기 구멍이 나는 건 가스가 일로 들어가서 총을 발사하면 화약이 타면서 가스가 일로 들어가서 이걸 뒤로 밀게 되는 거예요. 반면에 이거는 전형적인 AK의 가스 피스톤 방식의 노리쇠 뭉치예요. 지금 보시면은 여기 이제 이렇게 스프링이 있어서 피스톤이 있고요. 보시면은 이제 느끼셨는지 모르겠지만 이거 보세요. 여기가 이제 이걸 볼트라고 하거든요. 총알을 잡아갖고 당겨오는 볼트가 똑같이 생겼어요. 보이시나요? 지금 거의 모양이 똑같죠? 이 모양이 똑같은 이유는 당연히 이제 2-3 뭐 2-3가 아니라 다르겠는데 일단은 이제 좀 큰 총알도 보통 이렇게 생겼는데 요 부분도 여기 이제 볼트라고 하는데 이 볼트도 AR이랑 똑같이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AR의 장점과 AK의 장점을 잘 조화롭게 넣었다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잘 만든 소총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물론 요거를 다 분해해서 이제 총을 닦는데 그 부분은 지금 보여드리기가 좀 애매할 것 같고, 그래서 이제 보시면은 이렇게 차이점이 난다는 거. 지금 전형적인 가스 피스톤 방식이 이렇게 생겼고, 이건 AR-15의 가스 직동식의 노리쇠 뭉치고, 제가 지금 현재 이런 AR-15 계열로 돼서 가스 피스톤 방식의 가스 피스톤 소총을 갖고 있지 않아요. 제가 오늘 처음으로 유튜브를 이렇게 해보는데 여러분들이 서브스크립션을 진짜 1000명 이상 해주시면 제가 이 가스 피스톤 소총을 사서 이 노리쇠 뭉치가 어떻게 다른지를 보여드릴게요. 제가 사격을 해봤는데 모양은 전체적으로 똑같은데 이 부분이 약간 달라요. 여기에 이제 당연히 피스톤이 들어가겠죠. 그렇게 돼 있고, 이것도 일부러 제가 분해는 하지 않겠습니다. 분해는 하지 않고, 제가 잠깐 이걸 다시 조립을 제가 하는 거를 보여드릴게요. 지금 이거를 다시 여기다가 이제 넣겠죠. 이거를 이렇게 넣고 이쪽에다가 이렇게 넣는 거예요.
이렇게 넣고 그런 다음에 요 힌지를 넣은 다음에 잠깐만요. 아까 장전 그게 왜 빠졌지? 이게 빠졌는데 여기를 여기다 이제 이렇게 끼고 한 다음에 힌지를 넣으면 조립이 끝난 거예요. 조립이 일단은 작동부가 일단 끝났어요. 여기 지금 화면이 제대로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돼 있고요. 제가 다시 핀을 껴볼게요. 이렇게 하고요. 지금 이쪽이 제가 하도 이거를 많이 해갖고 이쪽에 이제 나사가 좀 약해졌는데 이거를 제가 껴볼게요. 껴줘서 이렇게 갖고 그냥 누르면은 조립이 돼요. 자, 됐죠? 자, 조립이 완성이 됐고요. 자, 보시면은 재미난 게 실제 총 같은 소리가 안 나요. 이 플라스틱 재질을 많이 써서 그런지, 그리고 이 피스톤 쪽에 제가 이제 뭐 기름칠도 많이 해놔서 그런지 소리가 굉장히 부드러운 소리가 나요. 금속 소리가 안 나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노리 장치 한번 하고 금속 소리가 크게 나질 않아요. 반면에 지금 요 AR-15 이거는 전체가 다 금속 재질로 되어 있거든요. 여기 이제 특수한 장치를 제가 여기다 인스톨을 해놨는데 이런 거 처음 보실 거예요. 자, 한번 소리를 한번 느껴보세요. 이게 진짜 좀 소리가 총 같고 좀 더 멋있다고 해야 되나요? 좀 총 같죠? 느낌이. 아마 다 전체가 바디 전체가 쇠로 이루어져서 아마 그럴 거예요. 지금 보시면은 좀 스페셜한 것들을 좀 보셨을 거예요. 그 전에 제가 주절주절 되는데 그 전에 이 총 제가 이제 약간 개조한 게 있다면은 이게 캘리포니아 버전이라서 보시면은 원래 여기에 이제 스레드라고 해서 여기에 소음기를 달 수 있거나 이걸 지금 머즐 브레이크라고 하거든요. 머즐 브레이크 혹은 이제 플래시 하이더나 그러니까는 플래시 하이더를 붙일 수 있고 머즐 브레이크를 붙일 수 있는데 저는 이제 머즐 브레이크를 붙여놨어요. 캘리포니아는 이제 플래시 하이더를 붙일 수가 없기 때문에 머즐 브레이크라는 걸 이렇게 제가 따로 구매를 해서 여기다 붙여놨고요. 이거를 띄면은 여기다 소음기도 장착할 수가 있어요. 서프레서도 장착할 수 있게 돼 있고요.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쪽 핀도 제가 조금 따로 구매해서 새로 만들어서 이렇게 핀을 빨리 뽑을 수 있게 제가 개조를 했고, 또 한 가지는 이 총이 아까 가스 피스톤 방식에서 가스가 이쪽에서 나오게 돼 있어요. 가스가 이쪽에 나와서 100발만 150발만 쏴도 이 핸드가드가 굉장히 뜨거워져요. 그래서 가스를 빨리 나오게 하려고 제가 드릴로 이쪽을 뚫어놨어요. 구멍을 드릴로 뚫어서 이제 가스가 빨리 나오게. 이쪽에 이제 이게 드릴로 제가 일부러 뚫어 놓은 거거든요. 양쪽 다 이렇게 드릴로 제가 뚫어 놨어요. 가스가 이쪽에서 나오기 때문에. 안 그러면 이 총열이 이 핸드가드가 너무 뜨거워 갖고 사격하기가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일단 개조를 했고,
오늘 이제 제가 처음 유튜브를 했는데 많은 부분이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굉장히 많이 준비를 했는데도 이게 쉽지가 않은 것 같네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좀 유익한 정보를 받으셨으면 하고 재밌게 느끼셨으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굉장히 좋을 것 같고 지금 제가 이렇게 부엌에서 하는데 이쪽이 조명이 제일 좋더라고요. 조명이 좋고 와이프가 없어서 와이프 없을 때 이렇게 몰래 찍었는데 이렇게 돼 있고요. 여러분들이 많이 봐주시면은 제가 이 다음 프로젝트는 이 총을 개조하는 프로젝트를 해볼게요. 제가 말씀드렸듯이 여기는 이제 스탁이 있는데 제가 부품은 사놨거든요. 지금 이게 바로 피스톨 그립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을 이쪽에다 이렇게 조립을 해서 피스톨 그립을 한번 만들어 놓고 지금 핸드가드도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그렇게 스테이블하지는 않아요. 처음엔 굉장히 스테이블했는데 스프링이 이제 오래 하다 보니까는 루즈하니까 이게 제대로 잡아주질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핸드가드를 아예 이 플라스틱 핸드가드를 띄워버리고 이렇게 알루미늄 핸드가드를 여기다 한번 붙여보려고 해요. 이렇게 붙여버리면 이게 아마 제 생각에는 총기 모양이 제 목표는 이렇게 전형적인 AR-15의 구조를 하게 만들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모양으로 만들어 볼 건데 만약에 우리 비밀 회원님들이 많이 보시고 유익하다고 느끼시면은 댓글도 많이 달아주시고 뭐 서브스크립션도 많이 해주시면 다음 프로젝트는 제가 이 총을 개조를 해서 이렇게 붙여갖고 간단하게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눈이 빠르신 분들은 보셨는지 모르지만 이 다음 시간에 요 총기 개조한 거랑 이 총도 간단히 설명을 해드릴게요. 전형적인 전형적인 이제 AR-15인데 좀 스페셜한 부분들이 있어요. 여기 보시면은 이 부분이 굉장히 스페셜할 거예요. 한국 분들은 이런 거 이게 뭔지 모르실 거예요. 모르는데 여기 요 부분이 있거든요. 이 부분을 맞히시는 분이 있을는지 모르겠네요. 근데 이 부분이 보시면은 이제 이쪽에서 이걸 누르면은 이 부분이 어퍼 리시버가 열려요. 빨리 지금 보이시나요? 보이시나요? 이렇게 열려요. 왜 제가 이런 장치를 이 총에 인스톨을 했는지, 굉장히 비싼 비용을 내고 인스톨을 했는지 다음 시간에는 많이 봐주시면은 제가 이 총을 개조한 걸 한번 보여드리고 이 소총에 대해서 한번 소개를 해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봐주시고 좀 유익하고 재밌게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세요. 사랑해요.